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구락을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밥 짓는데도 9분, 세탁도 17분 만에 끝내는 등 이렇게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기기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 맞추기 위해서 가전기기들도 속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글와글도 오늘 하루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보죠.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3일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내다 팔고 있는데 GS 같은 경우는 지금 3일간 또 매수세가 또 유지가 됐었던 부분. 최근은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종목의 하락률을 결정하는 데는 가장 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3거래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상승 가능성이 좀 더 크게 정유업종 중에서는 가장 커 보여서 제가 GS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장이 좀 올라올 거라 감안을 생각을 해보면 중형주권 종목 중에서 한번 종목을 찾다 보니까 제가 GS를 찾는 거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공격적으로 종목을 사실 필요는 분명히 없고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저도 GS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갭으로 크게 뜨게 되면은 종목을 사시면 안 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주가가 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6%까지 상승세를 탔다가 4%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폭이 큰 편인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주가가 상승세를 출발하면서 재차 반전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이런 경우에 복잡하긴 하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때 오늘 만약에 다시 갭하락을 해버리면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면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갭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아침부터 치고 들어오는 형태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업종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도 매수가 지금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게임 업종이 하락 장세에서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실적 호전이 아무래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매력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단기로 큰 상승 이후에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커질수록 기관 쪽에서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다가 반등하는 구매에서 적당히 좀 털었고요. 이제는 들고 있는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매매를 한다면 매수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형 고혈압 치료제 제품 2종이 지금 출시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을 꾸준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다 의견을 드리겠고요. 또한 매출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종목들 매출은 조금씩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서 최근의 화두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상당히 종문단한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습니다. 화면에 담겨있지 않았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대리는 오늘 GS 들고 오셨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정유주가 정말 오늘 활활 타올랐는데요. GS 마찬가지로 오늘 8% 정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제시하셨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목표가는 73,000원 도달했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네오위즈 게임즈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게임업 쪽의 상승세가 무서웠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예측하셨습니다. 목표가는 75,000원이고요. HK스탁 진용준 대표는 오늘 종근당 들고 오셨습니다. 상승장 속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던 것이 제약업종이었는데요. 이 하반기 정부가 일괄 약가 인하 방침에 제약주의 낙폭이 컸죠. 하지만 진용준 대표 하반기에도 실적 호전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손절가 오늘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목표가 31,000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의 종목입니다.
미국발 쇼크 이후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다 하시면서 두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현대상사와 후성인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뉴스입니다. 하락 장상에서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 중에 웹젠을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 대응 전략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VCR 만나봐야겠죠.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최근에 급락장에서 더 큰 그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한 13만 5천 원대에서 현재 8만 6천 원대까지 어느 정도 급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GS건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4에서 5%대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현재 8% 넘는 그런 급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0만 원 라인을 제시해드리는데 워낙 그 급속하게 급등하는 그런 바람에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는 지금 도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 이 목표가 도달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만 원 라인에 대한 저항 라인이 강해질수록 다시 한번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재차적으로 상승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2만 원대까지도 돌파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다른 4개 조선중공업 다른 4개 조선사보다도 강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중공업이 지난주에 조금 먼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2분기 실적이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 실적이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도 안 좋다. 특히 뭐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일정 부분 주식에 반영이 됐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가 수주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가격 평가를 받고 있는 수주가 이루어지고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목표라는 매출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을 보신다면 약간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더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메이저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의 한진 주가를 더욱더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9월달 추석 시즌을 앞두고 유통 관련주들 이런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34,3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급락했던 부분을 이미 다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빠른 V자 반등을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대비 그리고 다른 업종과 종목 대비 상당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주가는 향후에 더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가 상당히 85,000원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지수가 이제 여기서 크게 눌린 다음에 반등을 보였을 때 일단 뭐 증권주라든지 낙폭 가대 종목 중심으로 좀 올라오겠지만 또 지수도 충분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특히 CJ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주, 내수주 관련해서 제 계열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 관련해서도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이 이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보셨나요? 코스타 K3 시청률이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을 띠면서 이제 스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시청이 되면은 최고의 시청률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자회사에도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보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가 뭐 당장 꺾일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기관 쪽에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특히 탄력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31만 원대를 좀 저점을 해갖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추세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되돌림에 대한 그런 형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역시 조선업종 물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수록 이런 조선업종에 대한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고 낙폭 또한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조선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워낙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거기서의 실적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지금의 이런 조선업종의 낙폭과 함께 급락한 시점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35만 원대 밑에 30만 원과 35만 원대 밑으로 갈수록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싸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40만 원 이하에서도 그러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무난하게 어느 정도 시장의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개의 순서는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CAIC의 유창희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볼까요? 조선주의 반등이 강하게 나온 장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바닥 확인 과정 속에 반등이 기대됩니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주회사 CJ입니다. 자회사의 실적 탄탄하기 때문에 최선호주, 내수주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이고요. 다음은 한진입니다. 추석 앞두고 택배 부문 실적 호전 기대로 투자 심리 또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목표가는 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본다 하셨고요. 실적 또한 뒷받침이 됩니다. 네, 올해 수주 실적을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놓은 상태죠. 오늘도 6%대 반등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3만 8천 원이고요. 다음은 GS건설입니다. 목표가였던 10만 원 장 초반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만 원대를 저점으로 다시 한번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손절가는 9만 원이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 최병권 전문위원입니다. 네오이지 게임즈를 새롭게 편입하셨고요. 나머지 3종목 게임아이, KTNG, 카프로입니다. 총 4종목이 담겨 있고요.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4종목이 그대로입니다. 삼성중공업, SK, OCI, 그리고 KB금융인데요. 대응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태영건설 꾸준하게 보유하시고 웹젠과 삼영화학을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3종목 그대로입니다. 롯데, 미도파, 셀트리온, 모두투어 들고 계시고요. 대응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3종목 꾸준하네요. 현대하이스코, 영업무역, 삼성물산이고요. 전략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 기아차 한 종목을 계속 보유하십니다. 목표가, 매수가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정리는 못해드리는데요. 대신 센티뷰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오늘 관심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5입니다. 자, 1위에는 심기원 전문가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GS건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익률 9.1%입니다. 최철원 전문가는 GS 들고 오셨는데요. 수익률 8.6%, 최병권 전문위원의 네오이지 게임즈 8.2% 수익률 거뒀습니다. 김근호 전문가의 웹젠 오늘 최고가 오른 종목입니다. 수익률 역시 대단하고요. 유창희 전문가의 삼성중공업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짜잔! 제 옆에 이 심기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바로 오늘 수익률 베스트 5 1위에 올랐던 종목이 GS건설이었습니다. 아주 예쁜 빨간 양봉으로, 꼬리 없는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추가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종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내일장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출발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낙폭 과대를 보였습니다. 물론 해외 성장 모멘텀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은 사실 선진 시장보다는 역시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모멘텀으로 가졌다는 점, 지금의 주가는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종가상으로 10만 원을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10만 원이 내일장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GS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도 하반기 해외 수주 모멘텀 건설 업종 내에 GS 건설이 가장 압도적으로 또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 GS 건설 계속적으로 탑픽 종목으로서 한번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등 종목이었죠. GS건설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곧바로 화요일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심규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기 전에요. 칭찬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간 수익률을 꾸준히 짚어봤는데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수익률을 거두셨고요. 그리고 이 노하우를 담은 책이죠.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 비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근데 굉장히 칭찬해드렸는데 네.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활짝 웃으면서. 네. 저는 뭐 비결이라고 할 거는 없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부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네. 분들이 또 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심에 따라 갖고 저도 또 제 노하우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경험을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표정이 약간 어두우신 건 기분이 안 좋으셔가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장 정말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르면서 돋보였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그 상당히 네.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공포심에서 그 시장이 작용했던 그러한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네. 업종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인데 네. 역시 실적까지 겸비한 그런 경기 방어주로서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게임주부터 살펴볼게요. 방학이고요. 그리고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 게임주부터 살펴볼까요? 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방학 특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국내 게임 업체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포화 상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제는 한 단계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이 계속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국내 뭐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해외 진출 모멘텀이 가세되어 있는데, 일본의 닌텐도 회사가 망하면 망할수록 국내의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한번 짚어봤고요. 꾸준한 한류 열풍 속에 지난주 폭락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셨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곧바로 이어가서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시장 대비는 약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점, 역시 강한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점 한류의 중심은 역시 일본에 있습니다. 과거 약 2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수의 뭐 엑스제팬이라든가 네. 뭐 스매프라든가 아무로나비에 열광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곧바로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녀시대를 따라하는 그런 그룹들 자체적으로도 생겼다는 점, 역시 한류 열풍의 끝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역시 선진 시장의 진출 역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M의 주가는 향후 한류 시장의 열풍과 함께 더욱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SM 칭찬을 하시는데요. 소녀시대에 대해서 사심이 조금 있으신 건 아닌지.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종목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네. 좀 강한 테마가 불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엔가 그리고 CJ ENM인데 슈퍼스타 K3가 상당히 어느 정도 성황리에 지금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강호동의 하차설에 따라 갖고 1박 2일의 시청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프로인 나는 가수다의 그런 시청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로엔의 주가도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이 게임과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급등락이 이어지는 장 속에서 이 개미 투자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를 좀 많이 들고 계시는데 네. 지금 시점은 중소형주에 대한 어느 정도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갖고 수익 실현 및 현금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동안 비싸서 담지 못했던 우량주에 대해서 재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포트 재조정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수 상승에 따라 갖고 어느 정도 포트 재정비를 통해 갖고 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로 바꿔타시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한번 추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이야기 코너는요, 이렇게 김성남 대표의 빈자리를 심규환 전문가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입니다. 출석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 반가운 손님 또 놀러 오셨어요. 소나무 7님, 이 휴일 중에도 꾸준하게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명 핑크도너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화요일도 무사통과 오늘 수익은 많이 거두진 못했다고 하세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하셨는데 저도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필명 양공의 꿈님께서는 요즘 회사 회의는 일처리 이야기가 아닌 주식 이야기입니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수익 보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양봉님도 그리고 회사분들도 많은 수익 거두길 이센티비가 와그라글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와그라글 게시판 한번 살펴봤고 이벤트 코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 했었던 것이 바로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벤트였는데요. 내친 김에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883 바짝 추격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1879.87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의 6천억 매수 10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힘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필명 지조하나님께서 코스피 1871.229로 예측해 주셔서 연극 그 자식 사랑했는데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연 써주신 두 분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고요. 곧바로 다음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위 식힐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이벤트를 꾸준하게 이어와서 그런지 그 노하우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필명 빈곤한 반고희님께서 얼음골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휴가 때 갔다 왔는데 정말 겨울처럼 추워요 해주셨습니다. 얼음골 하면 경남 밀양에도 있고 경북 청송에도 있는데 어디 다녀오신 걸까요?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선물 드리는데요. 이분께도 빈곤한 반고이님께도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했던 이벤트는요. 내일까지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센티비 홈페이지 그리고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 보람의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